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누구나 궁금하실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경우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수출에 대한 비율이 높은 만큼 또 그 수출을 받아주는 곳이 중국과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경제에 있어서 전 세계가 미국의 경제에 따라 트럼프의 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증시의 방향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미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으셨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한번 관심 부탁드리겠으며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어떤지 일단 알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되자마자 보편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미국으로 제조업을 대규모로 유치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 즉 미국 저소득층 백인의 부활과 일자리의 창출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달러의 평가를 절하를 시켜 무역에 있어서 수출에 있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 성장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물가보다 높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략 트럼프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러한 경제 성장을 원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또 우리는 이해하기에 있어서 우리는 또 알아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하고 일본이 대표적이죠. 20세기 중반 세계대전이 끝이 난 후 미국은 호황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렇게 계속 미국만 잘 살게 되니 미국의 달러의 가치도 오르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오르자 비교적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는 절하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점으로 독일과 일본은 무역 수출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급부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을 하면서 물가도 같이 엄청 오르기 시작을 하였고, 이에 미국은 금리를 5%까지 인상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이 5% 금리를 올렸을 때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였고, 이렇게 되어버리니 엔화의 가치는 엄청나게 절하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버리니 일본의 무역을 대표하고 있는 도요타나 미쓰비시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잘 팔리게 되고,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포드의 경우 경쟁성을 잃게 되어버리면서 매출이 계속 감소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절하된 엔화로 계속 상승을 하게 되지만 미국의 무역 수지는 높은 금리로 인하여 높아진 달러로 인하여 손해만 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제조업 부분에서 미국은 경쟁성을 잃게 되니 당연히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으로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매출도 떨어지게 되고 고용도 덜하게 되어 미국은 실업률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자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경쟁성이 높아져 기업들은 매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업률도 감소하게 되고 가장 이성적인 물가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지금 일본의 경우 엔화가 약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으며, 이렇게 되어버리니 수출 실적은 높을 수밖에 없고 제조업 기반의 성장성은 커져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늘어나고 있으며 물가 상승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 물가보다 더 높은 급여 인상을 유지를 시키면서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의 저주,
늪, 이러한 칭호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 연출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상황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죠.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 성장에 있어 소비라는 것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소비라는 것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을 하였고 이러한 한계점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사주면서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본인의 미국의 경제 성장보다 높여주는 꼴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와의 단절을 원하고 있으며 관세를 무기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에게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익을 많이 보는 국가에게는 그만큼 관세를 더 매기기도 하면서 특히 중국에게 관세를 더 많이 매기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도요타나 우리나라의 현대 같은 기업들에게 공장을 미국에게 지으라고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조금 증시나 경제에 있어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트럼프의 지금 정책을 유지하기만 하여도 미국의 고용은 늘어나게 되고 세금이라는 것도 더 거둘 수 있게 되어 이점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제조업을 많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제조업들에게 이점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달러의 약세도 필요한 법이니 트럼프는 파월하게 금리도 계속 낮추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달러의 약세를 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본인은 연준보다 금리를 더 잘 알고 있다면서 파월을 비판하기도 했고 파월을 따른다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하면서 증시의 불안정 요소만 더 키워 증시의 하락폭을 경험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연준 파월을 해고하지 않았고 연준도 지금 현 경제 상황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아 말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1980년대 일어난 프라자 합의와 비슷한 상황의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1970년에도 닉슨이 금본위 제도를 해제하면서 돈풀기를 시작을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5.1 사태도 연달아 터지면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기도 하였고 지금 현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코로나로 무작위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돈풀기를 시작을 하면서 물가가 전부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것이 지금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제조업의 강국을 원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 1970년대의 상황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감히 1980년대 일어난 플라자 합의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지금 일본의 경우 엔화 약세로 수출에 있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니 아이러니하게 일본은 이제서야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대 심리 때문인지도 몰라도 이미 달러 지수는 낮아지고 있고 엔화의 가치는 미국 금리가 5%였을 때 달러당 130엔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지금 156엔까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치솟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노출될 확률이 커지고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말입니다. 엔캐리드 트레이드란 일본이 지금까지 경제가 안 좋은 상황, 경기 침체 속에서 유동성을 주고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들과 일본의 금리차가 벌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저렴하게 돈을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더라도 5% 이상은 거의 확실히 보장을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일본에서 무리하게 영끌을 하면서 영혼까지 털어버리면서 대출을 하고 담보를 잡고 하면서 돈을 빌릴 것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미국의 경우 연 20% 이상의 증시 상승을 보여주고 했으니까 말이죠. 미국에도 일본에서 무리하게 빌린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 대출 이자 부담감이 커지게 되어버린다면 미국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경우 자산을 판매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이며 이전보다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위험 노출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의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위험성은 더 노출되면 노출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 증시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요약을 한번 해본다면 미국의 경우 제조업의 강국, 달러의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는 한번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유도를 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약달러보다는 강달러가 나오게는 되겠지만 금리를 인하하면서 약달러를 유도를 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부여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만들게 된다면 증시의 상승에 따라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제조업들로 인한 고용도 증가하게 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어 미국은 지금의 한계점에 도달한 내수의 성장, 소비로의 성장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의 상승을 수출로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더욱 베이스가 탄탄해질 것이고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듯이 미국은 최근 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바이든의 주식시장이지 트럼프의 주식시장이 아니며 지금은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시장을 안정시키기도 했습니다.